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다우가 0.75, 나스닥이 0.28% 하락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세 부과가 이제 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더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기술적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분산을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덜 하락하고 오를 때 더 오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시험대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와 나스닥이 얼마 전에 반등을 하면서 이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었거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이따 확인을 시킬 건데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세가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로 시장이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관세 플러스 뭐 주둔군 뭐 주둔비, 그쵸? 주둔군에는 주둔비를 더 내라 막 해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트럼프가 또 그 작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요. 상황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흐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멕시코의 관세 25%를 넣는 이유가 그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멕시코를 전진 기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세워라 그러는데 기아차, 현대차는 미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히려 기아차, 현대차는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또 기업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엑스모빌은 2.5%, 4.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사실 시장의 화두는 딥시크였죠. 딥시크에서 만든 AI가 문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또 5.9% 하락합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저가로 가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는 저렴하다라는 부분과 엔비디아 독주를 막았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젠스랑을 백악관을 불러들였다고 하죠. 반도체에 어떻게 규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정도의 능력 있는 AI 칩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시장에서 처음에 엔비디아 나왔을 때 이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중국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공고를 못 받게끔 바이든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테스트할 때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뭐 챗 GPT보다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중국의 이 AI 반도체가 정말 이게 대단하다면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수입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미국이 왕따가 되는 수가 생기죠.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중국을 갖다 써버리면 그거 얘기 달라지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으로서는 상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하고 있죠. 그렇죠? 삼성은 중국에다가 조금 납품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었는데 2.6% 3개월 연속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전문가 예상치를 부합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시작됐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관세 영향이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7일날 발표되는 게 고용 하나가 있어요. 이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딥시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장에서 먹힐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먹힐지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정말로 ASML에서 말한 것처럼 굿뉴스고 단가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반도체 규제 못하죠. 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또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뭐 혼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주를 막은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시면, 다우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또 갈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박스권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나왔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는 바로 정말 이 월봉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월봉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보통은 이제 8개월 정도까지 걸리는데요. 길게는 1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왔죠. 여기 한번 왔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다우보다 먼저 왔죠. 금방 보시면 다우는 좀 늦게 왔잖아요. 이만큼 눌렀다가 나스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은 분산하는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 이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뭐 관세 문제로 이게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아시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HBM.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했지만 삼성전자 못 가면서 주가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또 수출을 막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그게 떠버리면 요게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뚫었다. 5세대 HBM3 8단 공급 승인 얻었다고 하죠. 근데 8단을 이제서야 뚫었다는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로 막 주가를 좀 띄워야 될 상황이었는데 딥시크 같은 거 터져버리고 이러기는 골아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문제는 또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죠. 납품을 나눠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가기 어렵게끔 자꾸 유도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1분기 말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부터 본격화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AI 벤트는 열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다죠. 이 열을 어떻게 잡을 거니까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더 공급을 많이 하게 될 건가 이 생각이 되겠죠. 너는 중국에도 이제 공급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딥시크가 그거를 지금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관세로만 가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하락이 여기 없었다고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반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많이 가면은 하이닉스가 빠져도 충분히 방어가 되죠. 많이. 왜냐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시총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큰 힘을 내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립니다. 1조를 매도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상황인데, 그나마 기관과 개인이 좀 받아줬거든요. 기관이 한 2천억 받다가 좀 물량을 줄이다가 막판에 다시 2,800억대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도가 중요하죠.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가 또 있어요. 이 만기가 있으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 만기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의 행보를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올해 매수했던 걸 일단 다 매도로 돌려 세웠습니다. 매수했던 거 매도로 돌렸습니다. 1월 달에 1조 5천억 정도 매수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1조 정도
매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도 전부 매도권으로 바뀌었고요. 개인만 매수권으로 변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매도를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기권에서는 또 자기 수익을 위해서 또 다른 행보를 하는 게 또 기관의 모습이라 이것 또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